군이 어제 출동한 군인들을 기망한 사건도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짜 정보를 냈다는 거지. 지금 니들 출동하는 거 뭐 북한이야. 북한 때문에 가는 거야.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다. 지휘부에서는 헬기를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 수행해야 할 수 있다. 사령관님께 단장님께 정확히 말은 안 했으나 심각하다고 한다. 이번 주 다음 주 실출동 가능성이 있음. 당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카트리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할 것. 2. 중대 단위 SOP 토의를 통해 정립해야 한다. 3. 국방부 장관께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발생하면 타 여단 신경 안 쓰고 707 부른다고 언급했음. 그러니까 그 박선원 의원이 이제 계속 제보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계엄령 먼저 쌍두마차가 있었잖아요. 김민석, 박선원 두 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국회에 진입했던 헬기들을 타고 국회에 진입했던 대원들 중에 이게 내려서 국회의원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갈 때까지. 모르고 자기는 실제로 이제 그 휴게선 근처 휴게선이래. 저기 휴전선 근처나 그런 실제 작전 지역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내리라고 해서 내려서 보니까 그게 국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부터 사실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저도 그 최근에 만난 분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조카가 특수부대에 있는데 이번에 휴가 나갈 때 부모님하고 여자친구까지 다 잘 만나고 들어와라. 12월에 중대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듣고 그 얘기가 이렇게까지 퍼지려면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임단은 윤석열이 계엄령 발표한 게 10시 30분이거든요. 밤에. 바로 휴대폰 회수. 비밀 새나갈 수 있으니까. 아, 군인들 휴대폰. 그렇죠. 그다음에 실탄도 지급을 했고요. 실탄. 아, 그다음에 좀 장비들인데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통로 개척 장비.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오늘 새벽에 군인들이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거 끼고 있는 거죠. 네. 그 야간 투시 장비 이런 건데. 그게 첨단으로 이제. 우리나라 군에서 쓰는 야간 투시경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이렇게 4개 이렇게 붙어 예, 있더라고요. 4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 특임단은 707 특임단은 이미 월요일부터 출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랑 포고령이랑 딱 맞춰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자체가 난 탄핵 사안이라고 본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의결을 못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국회에 막 헬기가 떠가지고 막 거기 아까 250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땅으로 와서 50명이 국회 월담에서 들어옵니다.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예. 자,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관련해서 모인 건데요. 와.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지금 국회 본관 앞. 오늘 5시에도 지금 모이라는 그게 떨어지긴 했는데요. 어제 사실은 야수님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출발하신 분들이 예. 이게 해제 선언이 해제가 된 이후에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속속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을 꽉 채웠었거든요. 그 앞에 도로를. 그분들이 안 가시고 지금 아침까지 계속 같이 있어주시고. 아우 피곤하겠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아까 오늘 연설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죠. 안 그랬으면 힘들었다. 그렇죠. 힘들었죠. 진짜. 만약에 시민들이 저렇게 안 모여들었어 봐요. 힘들죠. 예. 군인들도 시민들이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예, 거예요. 자기들이 예.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저 근데 군인들이 어설프게도 수갑을 떨어뜨리고 하는 걸 현장에서 저건 주워가지고. 용산에서 있어야 되는 저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현장에 작전 뛰다 보면 뭐 식판도 떨어뜨리고 숟가락도 떨어뜨리고 뭐 총알도 떨어뜨리고 다니는데 뭐. 그러니까 수갑 이재명 정도야, 뭐. 대표 등을 체포하려고 했던 증거를 남기고 가요. 예. 난 저건 실수로 생각 안 하거든. 아, 일부러? 떨어뜨린 것 그러니까 같다.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707 특임대는 그러니까 뭐예요? 대테러 작전 전문 부대예요. 어. 그러니까 추적, 사살, 체포 이게 주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갑을 다 가지고 있는 예. 거죠. 근데 자기들도 도착해서 이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을 때 예. 좀 개인적으로 판단할 그러니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특임대에는 대부분이 간부들입니다. 병사가 없어요. 뭐 병장, 상병 병사 아예 이런 사람들이 없어, 아예 네, 없어. 없어요. 다 아, 간부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자기 먹고 살 길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임무는 받았는데 실제 이재명을 체포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설프기도 했고요. 네, 근데 네. 그걸 시킨 자의 의도가 너무 사악한 거예요. 네. 내가 계엄령 내렸으면 됐지. 포고령으로 확실히 딱 못을 박아. 정치 활동하는 순간 다 체포한다. 이 임무를 띄고 헬기를 띄워서 사실은 국회를 유린해 버린 거거든요. 네. 군바리들이. 근데 이게 되게 못 참겠고요. 그 실탄 지급하는 장면. 저게 뭐 형광탄이란 고무탄 뭐 이런 거라는 썰도 있지만 지금 박선원 의원 등에 의하면 실탄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저께 발포라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제일 무서웠었거든요. 발포라도 진짜 한 발이라도 쏘게 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무서운 게 뭡니까? 다 할 줄 저 알고. 여의도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아저씨들은 다 예비역 병장들입니다. 눈 돌아가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근데 실탄이냐 아니냐 말하는 게 더 골 때리는 거예요. 계엄령 내리면 군인들이 실탄 차게 돼 있어 사실. 계엄령 자체가 군인들이 계엄령이라는데 실탄 장착 안 합니까? 공포탄 장착하면 그게 계엄이에요. 사실 뻔할 것도 없는데 뭐 저게 무슨 고무탄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처절했던 장면들 보세요. 헌법기관이 저렇게 군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장면은요 진짜 저건 참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이번을 기회로 진짜 처절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특정 기관들이 있잖아요. 대학교, 고등학교, 뭐 국회, 뭐 선관위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지켜야 되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국법을 세워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국회 침탈도 진짜 너무 분노스러운 거지만 이 국회 침탈이 있기 전까지 대학생들 경찰이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맞아. 대학생들 연행하고 뭐 이게 행사하는 거 방해하고 그런 거 진짜 80년대에도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는 장면은 처절하죠. 저 임미애 의원 담장 넘는 장면입니다. 저게 국회 정문인 것 같아요. 정문이에요. 정문. 처음에 임미애 의원이랑 서미화 의원이 도착을 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저렇게 담을 넘어갔고 저거 잡아주는 게 지금 김영환 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봉쇄되니까 김영환 의원이 앞으로 나가서 차도에 서서 그걸 제지를 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안 보내주고 막 함부로 하던 그 시간대에 지금 저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찰청장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수 없어요. 무조건 처벌받아요. 국회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어제 조선일보가 오늘 새벽에 태세 전환하는 거 봤죠? 김민석이 맞았다. 김민석이 옳았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계엄령 괴담 이렇게 썼던 조선일보가 그리고 그 대통령실의 백치미, 예. 정혜전.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당연히 네 머릿속에는 없지. 윤석열 머릿속에 있으니까 문제지. 저도 가담자 아닙니까? 단순 가담도 굉장히 중형에 처합니다. 이게 이제 이따가 탄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정치는 명분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윤석열 계엄령 잘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일제히 윤석열 탄핵 쪽으로 방향을 잡게 돼 있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게 친윤계 국회의원들 몇 명이에요. 야, 그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 보니까 진짜 기가 안 차더라고요. 왜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었냐. 지구들끼리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지금 이 상황에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눈치를 보나 윤석열. 진짜 정신병자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유전자가 있으니까 5.18 때 북한군 투입됐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북한군 투입되면 광주 시민들 죽여도 돼. 그 만탈로 사는 새끼들은 이번에 이번 기회에 싹 같이 그냥 보내야 진짜 됩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면. 자,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어저께 계엄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나서 사실은 처음에 모든 내각이 총사퇴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 총리한테 전체 국무위원이 사의 표명했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메시지가 나왔죠. 한꺼번에 다 그만두면 셧다운 된다.
뭐 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근데 그래서 사실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한덕수는 좀 설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들이 지금 뭔가 보면은 이제 미리 견적서를 막 받아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계엄으로 한 번에 다 정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 한덕수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관운이라고 합니까? 진짜 관운 하나는 진짜 탁월하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가 해병대 수사 개입 같은 거는 이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라서 못했지만 네. 윤석열부터 국회 침투 실무장교까지 내란죄 처벌 불가피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약간 좀 무덤덤해지셨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죄는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내란 범죄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군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법상 그 처벌도 해야겠지만 이 군이 그 군 부대들이 여기에 가담했을 때 특히나 저기에 실무 장교고 뭐고 실제 대원들이라고 해서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잖아요. 그 유리창을 깬 순간 그거는 국가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헌법은 국회라는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지금 다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발뺌 같은 게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담을 했다고 하면 내랑선동 같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시간에 밥 처먹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벌써 지금 손절하는 거야? 네. 그렇죠. 아 근데 대통령실 비서들도 전부 다 일제히 사퇴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얘네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대통령님 하야하십시오 하는 게 맞아요. 이 상황 되면. 아니면은 왜 아무도 대국적으로 정치하라는 말을 못 하는 겁니까? 아이 그러면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장비 아니, 구하는 거라고. 아, 저번에 6발 잃어버린 아이도 못 찾았다며. 제가 진짜 어젯밤에도 그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내일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 다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일단 현금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의도로 한번 보세요. 국회 투입 계엄군은 특전사 수방사 소속 최정예 부대. 이제 법이라는 게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대통령이 계엄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특전사 수방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 특전사나 수방사 내가 마지막에 준 그 인물들 4명인가 나오는 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정예 특수부대를 갖고 국회에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이제 체포하려고 했던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저게 그 전에 이게 민주당의 계엄령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작년 대통령실 경호처장 공관에 모인 군 관계자들, 김용현 현재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는 경호처장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연영 방첩사령관. 이런 애들이 이제 친이쿠데타의 주역들인 거예요. 얘네들 처벌 불가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고. 그 4명 말고도 2시간 동안 계엄사령관 지냈던 그 박한수 있잖아요. 2시간. 그 사람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와 진짜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왜? 그러니까 박한수도 잘못한 거지만 네. 윤석열의 그 교활함.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국군의 날 행사 때 네. 부대 시어를 못했잖아요. 네. 대신 말해준 그 지휘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아, 그것 때문에? 네,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중앙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TK 경북 출신인데 중앙고도 아닌데 저 멤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사령관까지 되는 이따 거예요. 따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니까요. 이쪽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이가 대통령인데 계엄령 내릴 수 있지 하면 당신은 정신병자예요. 그건 대통령제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그런 독재를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는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서울의 봄 딱 그 실사판이지. 우리가 봤던 그 실사판이지. 자,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탈당 요청을 했다 그러죠. 오늘.
근데 저것도 그러니까 한동훈이 참 이 기회를 못 살리는 게 정중히 탈당 요청하는 것도 너무 가소로운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 국가 반역죄를 지금 저질렀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내란죄 맞지 않습니까? 그 군법으로 따지면 반역죄고. 그러면 출당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출당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계들하고 어떤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정중히 탈당 요청.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렇지.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눈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탈당이든 출당이든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나가면요, 그 즉시가 사실은 탄핵이거든요. 윤석열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나가는 순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윤석열이 하야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 하야해라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직간에는 명분삭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국방부 장관 지금 바로 뭐 해임해라 뭐 이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윤석열이 받아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명분삭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점부터는 한동훈이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냥 냅두세요. 크게 도움 될 거니까. 그렇죠. 개혁신당 윤 대통령 하야 중립내각 제안 탄핵에도 참여하겠다. 이제 국회가 사실은 지금 이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서 탄핵이 이제 발의하고 지금 뭐 본회의 보고하고 통과시키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윤석열 탈당하라 거부한다면 출당 조치해 이거지.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속해 있는 애들 중에 현역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당협위원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정치권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우리 방송하는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뉴스공장에 김어준 공장장 안 나왔다면서요. 예. 나 그 시간에 자느라고 못 봤네. 그 군체포조가 그 김호준 공장장 집에도 찾아가고 그 방송국 그 뉴스공장 방송국 건물 앞에서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김호준 공장장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미리 눈치를 채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 군인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너희들 큰일 난다. 왜냐면은 저 군인들이 보통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민방위에 소집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간첩, 테러, 여기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추적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김호준 같은 사람이 자동차 실험 우르는 걸 걸고 이제 도망가는데 그걸 보고 있었다고요? 저는 김호준이 설득했다고 봅니다. 너희들 이러다가 그런 큰일 걸 난다. 떠나서 웃기잖아요. 저도 어저께 새벽 방송하다가 문단속하고 중간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유일하게 지금 김호준만 지금 구금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MBC도 KBS도 아니고 출국 금지까지. 만만하게 때려잡기 좋은 거지. 소위 말하면 일개 유튜브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MBC, SBS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뉴스 공장이 더 부담스러운 거죠. 훨씬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예. 뭐 이런 거고, 되게 이건 정말 찌질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법조계 같은 데서도 비상계엄 사유 인지 의문이 든다. 다 똑같습니다. 오늘 뭐 변호사협회든 민변이든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비상계엄 사유가 안 된다. 이 자체가 불법이다. 이퀄 쿠데타, 예.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뭐 윤석열이 외롭게 해서 뭐 어쩌다는 등 하지만, 저거 언론에 대놓고 윤석열 쉴드 치는 국민의힘 정치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현역들은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오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돌려도 윤석열 정부나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만 나왔지, 그거 쉴드 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SNS를 통해서. 어쨌건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멘붕이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다 사람처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명이 달려있는 다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인데, 자기들도 그 정치 짬밥이 있지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자기들도 놀랐겠죠.
아니 이걸 예상한 사람은 윤석열이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이게 어떤 좀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한 50%좀 나오고 야당 지지율은 그냥 폭삭 가라앉아 있고 그래도 인기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도 이건 불가능해요. 예, 그렇죠. 근데 20대 80이잖아 지금 분위기가. 이 상황에서 계엄령 일으키면 있잖아요. 이심들마저도 대부분 다 등을 돌립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셀프 탄핵 구렁텅이에 빠져든 거죠. 자,